안녕하세요. 새벽 일상을 즐기는 프로 유지어터 할민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인생에서 큰 다이어트를 5번 했고 4번의 요일을 경험했었습니다. 20년 동안 쪘다 뺐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지금은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. 오늘 얘기는 제가 처음 살이 쪘던 과거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막 뚱뚱하다고 놀리거나 수덕수덕거리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? 아니 막 대놓고 아이 뚱땡이야 이러면서 놀림당했던 기억이 있어요. 요즘에는 또 초등학생부터 살찌는 자녀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진짜 걱정하시잖아요.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. 왜냐면 저도 딱 그 시기에 소아비만을 겪었습니다.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살이 확 찐 케이스인데요. 그 전까지는 말랐었어요. 학교 반 여자애들 중에도 키도 한 두세 번째 좀 작고 날씬했어요. 또 전 저학년 내내 단거리 육상 선수도 했었어. 굉장히 달려뺐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살이 찐 건지 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. 그해 여름방학 때 아프셨던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아버지도 그 시기에 맞춰서 집을 고친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잠시 쉬셨어요. 그동안 모아두던 돈으로 집 내부 공사를 하면서 집안 환경이 확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병원에 계셨다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. 저는 그 시절이 인생 첫 황금기라고 기억해요. 저희 아버지 직업이 요리사시거든요. 그래서 매일 해주는 맛있는 요리랑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잘 먹고 막 방학이니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만화 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천국이었죠 뭐. 늘 바쁘셨던 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되게 심심하신지 요리를 해주셨거든요. 어부를 하셨던 분이라 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셔요. 그 응답하라 1994 보면 고할 엄마가 막 국수 이렇게 한 사발 하는 거 보셨어요? 저희 아버지가 딱 그렇습니다. 무슨 곰탕 끓이는 솥에 스파게티 소스를 끓이시는 덕분에 저는 참 행복했어요.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우리 집 와 오늘 돈까스야 하면서 막 나눠 먹기도 했고요.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먹은 결과 저는 방학 동안 무려 13, 4kg가 쪄요. 놀랍지 않나요? 초등학생이. 몸무게 원래 한 20kg 후반대 정도였는데 방학 끝나니까 40kg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. 아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말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어머니가 옷을 다 사왔는데 그 시장에서 막 펑퍼짐한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. 어릴 때 뚱뚱하면 진짜 예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. 그쵸?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사건이 터져요. 단짝 친구들을 제가 방학 기간에 종종 만났어서 살찐 걸 알고 있었는데요. 대다수 반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. 진짜. 저한테 와가지고 니 누군데? 전화가 안 나. 하면서 묻는데 우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. 그때 제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막 욱해가지고 야 뭔 소리야 씨 미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더 비참했습니다. 그걸 보고 반 남자애들이 막 우르르르 와가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거 아시죠? 막 초등학생들이 거침이 없잖아요 정말. 와 막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막 눈물이 막 터질랑 말랑 하는데 딱 마침 선생님 들어오셨어요. 다행히 반 친구들은 자리로 막 급하게 돌아갔고 오랜만에 선생님도 되게 반가웠는지 막 얘들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데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.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넌 누구니? 다른 반 중학생이야? 너 반 잘못 왔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. 와 그 순간 반 애들이 진짜 전부 다 오셨어요. 막 깔깔대고 막 대지라고 소리치고 막 책상도 막 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조롱 파티 현장이었습니다. 그때 참았던 눈물이 막 팍 쏟아지면서 제가 엎드려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. 이런 경험 있으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돼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. 그 수치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. 선생님이 딱 그만하셨어야 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몸을 만지면서 왜 이렇게 됐어? 진짜 맞아? 이러면서 막 2번 주기 뭐 걱정스러운 마음이셨겠죠. 그렇게 종일 학교에서 울다가 집에 와서 제가 또 대성통곡을 했어요. 제가 제일 슬펐던 이유는 사실 그 반에 제가 짝사랑하던 부반장이 있었는데 그 애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학교 안 간다고 막 떼쓰고 난리를 쳤어요.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막 괜찮다면서 귀엽다면서 그랬는데 위로가 안 되고 짜증은 계속 나고 하니까 제가 막 나 이제부터 밥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선포를 했는데 하필 그날 저녁밥이 불고기였어가지고 바로 줬습니다.
하루도 못 참았어요.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학교로 갔고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. 반 애들이 놀리면 다 싸우자 다지 말고 저는 그날 이후 맨날 남학생들이랑 치고 가고 싸워요. 막 몸도 거래졌겠다 진짜 그냥 막 주먹 따지고 치고 가고 싸워요. 또 다른 문제는 3년 동안 했던 육상도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뛰겠는 거예요. 코치님이 저를 보고 막 계속 살 빼라, 운동장 뛰어라, 막 20바퀴씩 돌아다닌다. 결국은 육상도 못하게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날로 더 큰 데지고 성장을 갔죠. 쭉 지내다가 한 5학년 말쯤 어머니가 이 사태 심각성을 느끼시고 저를 다이어트 시키고 마음먹으십니다. 너무 이렇게 일찍 먹는 걸 줄이면 키가 안 클까봐 좀 지켜보셨다가 막 살도 찌고 키도 쑥쑥 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내 딸 중학교 교복은 진짜 예쁘게 입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밥량도 확 줄이고 막 간식도 저 몰래 막 숨겨놓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제 귀신같이 그걸 다 찾아 먹어요. 또 언니 동생이 막 남기는 밥도 제가 훌렁훌렁 다 먹고 그랬어요. 그 당시 어머니가 집 근처에서 아시는 분 일을 돕겠다고 오후에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집에 가가지고 막 간식이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면 막 이런 걸 와구와구 먹었어요. 아니 엄마 오면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아니 계속 뭘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졌어요.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음식 생각이 안 나다가 이상하게 다이어트만 하면 뭐가 더 먹고 싶어지고 뭐 못 참겠고 그렇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아니 막 지금이 아니면 못 먹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더 막 자꾸 먹고 싶은. 여튼 그 간식들은 저를 위한 간식이 아니었고 언니랑 동생이 워낙 말랐어가지고 살점찌라고 생겨놓은 건데 둘 다 안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먹다가 어머니가 아주 호되게 저를 혼내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막 서러워서 울면서 막 대들었어요. 왜 나만 못 먹게 차별해? 막 비교해? 이러면서 결국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결심하셨고 저는 그날 이후 그렇게 큰 방에 감금을 당해요. 학교 마치고 오는 시간에 어머니가 잠깐 와가지고 저를 큰 방에 가둬놓고 다시 일을 하러 가셨다가 퇴근하면 딱 열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. 음식을 다 치우자니 언니랑 동생이 마음에 걸리고 그냥 두자니 제가 계속 살이 쪄서 문제고 그래서 거실에 못 나오는 안방에 저를 가뒀습니다. 그렇게 주방과 분리된 저는 어떻게 될게요? 처음 며칠은 방에서 막 울다가 또 며칠은 만화 좀 보다가 막 숙제하다 또 울다가 막 그렇게 한 1, 2주쯤 됐을 때였어요. 뭐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학교 마치면 자연스럽게 금방 들어가서 감금을 당해요. 그러다 어느 날 또 사단이 납니다. 여러분, 부모님 방에 뭐가 많겠어요? 예, 바로 비상금, 금고.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안방에 자물쇠 달린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 막 현금이며 중요한 문서며 돈 되는 걸 막 가득 넣어두셨거든요.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장롱 안에다가 실버런 막 코트, 핑크색 코트 같은 거 무시무시한 거 있거든요. 그리고 안에 안주머니에 비상금을 항상 넣어두셨어요. 그래가 그때 TV를 보고 있다가 그 밑에 있는 금고가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. 늘 보던 거였는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. 제가 방에서 심심하니 배도 고프고 돈은 없이 필요하고 그래갖고 그 금고를 땁니다. 아니 지금처럼 막 지문 인식하고 비번 굴고 막 이런 금고는 아니었고 이게 서랍장인데 이게 안쪽에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였어요. 때마침 방에 뭐 공부하면 됐겠다. 제가 거기서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풀어요. 막 TV 소리 올려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뭐 따서 딱 열었는데 와 그 안에 막 현금지가 한 다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막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? 와 이렇게 많은데 한 장 없어진다고 어떻게 알아? 우리 아버지 절대 모르지. 딱 한 장만 쓰자 하고 반도 크게 10,000원을 빼요. 그리고 다시 자물쇠를 원위치 시켜놓고 혹시 진짜 나가다가 혹시나 걸리면 돈 있는 거 들킬까봐 양말에 10,000원을 이렇게 접어서 넣었어요. 그리고 바로 무작정 창문을 열고 지붕 넘어서 탈출해요. 뭐 귀신 들린 애처럼. 아니 제 본가가 주택이라 안방에 있는 제일 높은 창문을 딱 열고 나가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담벼락이 있었거든요. 저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신발도 없이 슈퍼로 막 냅다 달려가요. 뭐 사 먹을게요? 크림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새알 초콜릿. 와 그게 진짜 얼마나 꿀맛이던지. 이게 그 당시 3개를 사도 한 1,000원 정도 썼나? 뭐 새알은 200원, 아이스크림 200원, 뭐 크림빵 300원 이렇게 하던 시절이라가지고 10,000원이 진짜 큰 돈이거든요. 막 나에게는 아직 9,000원이나 남았어 하면서 막 양말을 신고 길바닥을 걷는데도 나는 뭐 천국을 걷는 느낌이랄까? 저의 일탈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.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지금 더워가지고 지쳤어. 다음 영상에는 이 이야기의 결말과 저의 생각을 담아서 다시 돌아올게요. 그리고 여러분
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 막 이게 빠져든 건데 당연히 구독, 좋아요 누르셨겠죠?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2탄에서 만나요.